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청년금융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년을 노리는 불법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등에 넘어가지 않기입니다. 최근 전화,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타인을 속임으로써 불법 이득을 취하는 사기가 빈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신저 피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보통 공공기관 사칭형, 대출빙자 사기형, 차고송금 사기형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보이스피싱 유형 중 첫 번째, 공공기관 사칭형은 검찰, 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재산을 안전히 지켜주겠다고 속이며 금전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유형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조건으로 유혹하는 대출빙자 사기인데요. 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인 후 기존의 대출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고송금 가장 유형이 있는데요. 다른 불법 행위를 통해 확보한 사기 피해금을 수신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돈을 잘못 입금했음을 가장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해서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 경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거부하고 좋은 조건의 대출제 신문서를 받으면 응하지 않으며 차고송금 반환 요구를 받을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은행 직원에게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설치된 악성 코드를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을 취하는 금융사기입니다. 스미싱은 사칭의 범위도 광범위한데요. 정부기관으로 속여서 지원금을 제공해준다고 하거나 택배 회사 이름으로 택배가 발송되었다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가장해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내용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해서 피해자의 클릭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클릭하는 순간 악성 코드가 이식되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인터넷 주소 등은 클릭하지 말고 혹시 실수로 클릭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게임회사, 이동통신사, 결제대행사 등에 제출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신저 피싱은 유명 메신저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보통 휴대전화 고장을 핑계로 다급히 송금을 요청하거나 문화상품권 구매 오류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후 결제의 근거가 되는 핀번호를 요청하는 유형,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격 제어 어플을 설치하도록 해 직접 개인정보를 빼내는 유형 등이 있습니다. 이런 메신저 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록 가족 또는 지인이 송금을 요청하더라도 직접 만나 요청 사실을 확인하거나 전화통화로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취업 빙자 사기 유형입니다. 최근 기업의 공개 채용이 줄어드는 등 청년의 취업난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취업을 빙자한 사기 전화를 받는다면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겠죠. 주된 사기 수법으로는 청년들에게 채용 담당자를 가장하여 취업이 되었다며 연락을 합니다. 그 후 신용상태 확인, 급여, 이체 등의 명목으로 통장을 양도받아서 소위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수법입니다.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활용된다면 신규 통장 개설이 제한될 뿐 아니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등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의 채용 담당자라면 채용 확정 단계에서 취업자의 계좌번호 및 신분증 사본, 비밀번호 등을 요청하는 일은 없으니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요청에 단호히 거절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청년금융특강 유익하셨나요? 들으셨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현명한 금융생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